이게 아니야. 오늘은 4월 5일이고요. 저는 구예은이고 발표 주제는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유니레버? 도브. 네, 도브. 바셀린.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았어요. 존슨앤존슨이랑 비슷하다. 맞아요. 이 회사는 보니까 P&G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소비재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크게 보면 홈케어나 뷰티 퍼스널 제품이나 아니면 푸드, 프레쉬, 진짜 P&G랑 비슷하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있던데요. 매그넘. 얼주가였어?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아니 매그넘? 레드넘. 이런 제품이 되게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어요. P&G보다 작더라고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59 정도 됐고 230조 원 시가총액은 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해. 몇 위 정도예요? 식품 분야 이런 기업 분야에서 3위? 그리고 상장이 영국 쪽에도 돼 있고 미국 UL 뉴욕 거래소에도 돼 있고 매출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위생, 영양, 뷰티 웰빙,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유니레버가 시작된 거는 1930년대인데 이 전에 두 종류의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검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것을 파는 회사가 이 유니레버를 만들었는지? 화장품? 찾은 회사요? 유니레버를 구성했던 두 가지 주축이 됐던 유니와 레버? 뭐가 아니겠지. 있을까요? 죄송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한참 뒤에 소세지 파는 회사랑 같이 비누 회사. 맞아, 비누 회사. 하나는 비누고 하나는 삭스는 바셀린. 바세린 아니고 아닌가? 기름 먹는 거 마가린. 의외로 식품 회사였군요. 합쳐졌네. 마가린과 비누라고 하면 조금 뭔가 얘네 둘이 왜 합쳐졌나 싶었는데 둘 다 기름이긴 하다. 둘 다 팜유를 사용을 하거든요. 같은 원재료? 같은 원재료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꿔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마가린 윤이라는 회사와 리버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융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마가린 윤이도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원래는 요건 패밀리라는 네덜란드에 있던 버터 만드는 회사가 여러 반덴버그 또 다른 마가린 버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랑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버터는 유지방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고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요. 오, 정확해. 그래서 마가린으로 만들면 약간 영혼 없는 맛이 나고. 마가린하고 마가린을 팔던 요건 패밀리와 반덴버거가 처음에는 경쟁 관계였나 봐요. 그리고 리번 브라더스라는 비누 만드는 회사는 또 이 마가린 회사들이 성장하는 사이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누가 지금 비누랑 되게 달랐대요. 포장도 종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잘라서 쓰고 그리고 비누 질도 되게 안 좋고 지금처럼 브랜드에서 비누를 만드는 게 없었어.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혁신적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 만들어진 거는 빨래비누가 한 1980
1880 몇 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는 약간 마케팅의 일부로 그 비누에다가 달력을 넣어줬대요. 약간 조그마한 종이로 된 달력 같은 걸 넣어주는 그런 마케팅도 하고, 비누 사이즈는 커다란 거죠? 작게 이렇게 종이 포장으로 돼 있는. 우리 러시처럼 러시가 큰 걸 잘라서 팔잖아. 아, 그렇게 포장해서 주는 거구나, 바로바로. 러시라고 하니까 화가 나왔어요, 지금. 러쉬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세수할 때 쓰는 비누를 만들었다고요. 선라이트 비누인가? 그리고 이 비누를 만들려고 하면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서는 좀 흑역사이긴 한데, 콩고 이런 데에서 약간 착취를 통해서 팜유 이런 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노예 많이 부리던 그땐가 보다. 그래서 벨기에 콩고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비누를 만들었고, 글로벌 소싱이라고 치고 착취라고 읽는 그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또 아까 마가린 만드는 회사들이 경쟁을 하다가 어차피 같은 원료를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지? 독점이라 해야 되나? 담합 풀링 어그리먼트라는 걸 맺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팔고 판 수익을 똑같이 나눴대요. 그러니까 요건 패밀리하고 반덴버그라는 회사가. 그리고 리버 브라더스는 1911년도에 연구소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위생적으로 좀 좋은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1920년대에 제일 큰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세계대전. 맞아, 세계대전. 근데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되게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 의외로 식품회사이기도 하고 또 필수적인 것들을 파는 회사라서 제재 없이 잘 운영이 됐다고 하네요. 또 군대에도 필요한 것들이니까. 맞아요. 마가린도. 리버 브라더스는 또 그런 걸 했었대요. 그 군인들한테 싸우고 오면 재고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얘네는 어느 나라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때 시점에? 리번 브라더스 영국, 네덜란드는 마가린 유니. 그럼 영국이랑 네덜란드가 합쳐서 각자 미국에 근데 미국 등장을 했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이랑 둘 다 선정돼 있는 그리고 전쟁 때 포지션이 했겠는데 오히려 영향이 없었구나. 신기하다. 독일 쪽도 아닌데. 그죠. 나치하고도 이따 나오는 연관성이 조금 하긴 있긴 해요. 네덜란드가 가깝다. 맞아요. 1차 때랑 2차 때랑 또힘 걸고 저 때는 1차 때니까 뭐. 그리고 이때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일단 리버 브라더스가 소세지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소세지를 팔다가 여름엔 안 팔리니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꽤 잘 돼가지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팔게 되고, 그리고 1927년에 마가린 유니가 만들어져요. 원래는 이제 요건 패밀리나 또 다른 회사들이 먼저 반덴버그 2개만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다가 그냥 모든 회사, 마가린 만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합쳐져가지고 마가린 유니가 만들어지고, 이때 원자재를 획득하는 것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다 구조가 짜여 있었어요. 1927년도에. 그리고 이런 형태가 리버 브라더스에도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27년 이쯤부터 막 협의를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1930년 1월 1일에 유니레버라는 회사를 형성을 하는데, 원래는 되게
한 20년대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분 분배하는 것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합쳐진 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일인가 싶겠는데 그때는 되게 커다란 두 회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지금 그 예전에 나왔던 그 뭐 비누 껍데기 이런 것도 골동품으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지? 포장지, 포장지? 네, 포장지 같은 게 포장하는 종이도 뭔가 약간 한정판 이런 거였으려나. 옛날에 있었던 거라 약간 나름 골동품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1930년대 얘네들의 경쟁자가 영국에 들어오는데 맞아 P&G. P&G가 더 컸어. 네, 맞아요. P&G가 더 컸어. 그래서 이 P&G가 더 커진 이유가 P&G는 원래 미국 회사였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있었던 회사였는데 이 유니레버는 유럽 기반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피해도 많고 그래서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대요. 현지에 맞게. 그래서 현지에서 운영에 대해 좀 자율권을 좀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많이 했는데 P&G는 좀 이렇게 규격화돼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표준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주고 전쟁 영향도 거의 안 받았을 거고 미국이니까. 그리고 유니레버가 찾아보니까 사회적 밸류가 높은 활동들을 많이 했더라고. 생각보다 막 이렇게 탄소 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 운동 이런 관련된 그래가지고 이때도 1930년대 이때도 막 전쟁 중이었는데 비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샤워할 수 있게 벤 이런 것도 설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목욕탕 자동차 이런 것들 그런 건가 봐요. 벤이라고 하니까 아마. 출장 목욕 서비스 이런 거. 이때 광고도 시작을 하고 또 이때 아마 도부, 선실크 이런 회사들이 나왔던 거. 컨실크. 태국 동남아 쪽에서 유명한 거. 이 회사가 보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딱히 크게 인지도가 있진 않은데 아시아나 뭐 이렇게 동남아, 북미 코로나 때 북미 쪽이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분야로 좀 그런 쪽에 좀 유명하고 또 30년대에는 패키징 사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니레버가 된 후부터 여러 가지 막 브랜드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사들여가지고 막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아프리카에도 회사를 세우고 유럽 시장을 이제 좀 장악을 했으니까 아프리카에 그 유나이티드 뭐 어쩌고 회사였는데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아프리카에도 하고 또 북미에도 진출을 하고 그리고 경제 30년대 40년대에는 그게 왔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40년대? 공항? 맞아 공항이 왔는데 유니레버가 이 공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제품을 다양화하고 뭐 식품 생활용품 이런 걸 좀 다양화한다든가 뭐 식용유 세제 치약 다양화하고 그리고 뭐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고 마케팅도 강화하고 그래서 경제 대공황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40년대 나치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나치 정권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자아 기업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좀 제한을 많이 두고, 그래서 유니레버가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공장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사업을 축소를 하고 네덜란드나 영국 아니면 남미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거는 1950년대쯤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이때 인수한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먹는 건데 스팸은 아니고 스페인? 혹시 홈플레이트? 베넨제리스? 마시는 거. 마시는 거요? 마시는 거. 레드볼? 마시는 게 내 특기인데 뭐지? 아까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콜라? 립톤 립토 실론티 실론 이거를 실론티 아주 좋아해.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실론이 이게 나라 이름이던데. 맞아요. 스리랑카. 옛날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되게 좋아요. 너무 맛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상해. 이게 원래는 영국 브랜드였는데 미국에서 차가 인기가 많아서 유니레버가 얘를 인수를 했나 봐요. 역시 영국이랑 차이가. 그리고 60년대 뭐 이쯤에는 아이스크림도 개발을 하고, 아이스크림 비에네타라고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던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나 층층이 쌓여있네. 특허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그리고 식품회사 중에 헬먼스라고 마요네즈가 되게 유명한 회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는 되게 인지도 있는 마요네즈를 판매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얘네들 인수를 했고, 그리고 버그먼스라고 냉동식품 회사도 인수를 했고, 1950년대가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꽤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950년대 이전에 아까 아이스크림 층층을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보관했을까? 너무 궁금한데 이게 아마 1950, 60년대? 그 트럭 있잖아요. 세발 이렇게 자전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들고 그런 다니는 느낌. 그것도 여기서 개발을 한 거래요. 아 그럼 그렇게 해줬나 보다. 가정용 냉장고는 없으니까 옛날에 그 뭐지 세계대전 때 해군들 타고 다니는 배 안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가 있고 막 그랬대. 그 머신 같은 걸로 돌리는 그런 거. 차 같은 걸로 아마 돌아다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60년대에는 북미에서도 이제 아이스크림 브랜드 같은 걸 인수하는데 키번, 얘나 매그넘, 벤제리, 베넨제리. 매그넘은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나도 베넨제리스는 최근에 그래도 이마트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 엄청 달아. 맛있어? 달아. 달기만 해? 아니 나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진 난 않아. 하겐다즈 말고는 모르겠다. 매그넘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매그넘은 들어봤는데. 매그넘 그 초콜릿 겉에 코팅된 그 다 그거인가? 모르겠어. 아이스크림 자체가 안 먹었어. 그리고 세제도 만들어요. 세제 아모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브라질 이런 쪽에서는 세제 점유율 1위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70년대에도 아프리카에 진출을 많이 하는데 뭐 라이프보이 같은 세제를 판매해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좀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식용유, 식용유 가공식품. 유럽 쪽이어서. 또 이때 바세린 또 인수를 해요. 바세린. 그리고 70년대 때 진짜 얘네가 이걸 왜 만들었지 하는 걸 만들어요. 70년대 때요? 70년대 때. 얘네가 이게 여기 왜 있지 싶은 게 있더라고요. 뜬금없어요? 네. 연도기. 의료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의료 제품? 의료요? 갑자기? 이게 뭐지 싶은, 이게 왜 있지? 바셀린이 있으니까. 엄마 왜? 뭔가 밴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임신 테스트? 맞아요. 진짜요? 진짜. 뜬금없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왜 만들었지? 왜? 그냥 만들었겠지. 아니 근데 뭔가 보통 아까 지금까지는 사업 확장이 그래도 좀 관련성이 조금 있었는데 임신 테스트는 너무 뜬금없잖아요. 거기에 팜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지?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쵸.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응. 너무 이상한 기형아가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필요성이 생겼나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 테스트기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니까. 세계 전쟁 동안 이후에 기형아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것 때문에 방산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형이 많았대. 근데 진짜 의외다. 뜬금없다. 모르지 뭐 모르지.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궁금하네. 도브가 원래 비누 브랜드였는데 2000년대쯤부터 도브를 90년대부터 맞아 샴푸, 바디워시, 스킨케어 이런 예. 것까지 분홍색. 도브는 뭘 하든 도브 냄새가 나요. 무슨 어떤 라인이든. 근데 좀 도브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은 저렴 관리는 것 같아요. 저렴? 전형적인 비누 냄새라는. 저렴이지 뭐. 뭔가 샴푸를 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약간 도브를 쓰면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는 근데 것 같아요. 디자인이 비누 디자인하고 바디로션 병 디자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둥글게. 약간 타원형 이렇게 맞아요. 구부러지게. 근데 얘네가 항상 성공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저기가 유니레버가 그래서 원래 이렇게 2000년대 들어오니까 브랜드가 1600개까지 늘어났대요. 1600개는 너무 많은. 어떻게 관리를? 그래서 얘네들 좀 가지치기를 하는데 여기 좀 속해 있다가 팔게 된 브랜드 중에 캘빈 클라인 뷰티 쪽도 있고 또 향수 중에 혹시 그 잘 알아. 그린티 엘리자베스 아덴. 엘리자베스 맞아 아덴. 엘리자베스 아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약간 회사 수습을 하시다가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샴푸 그린티향 바디 로션도 그 향 나던데. 맞아. 한참 히트 쳤을 때가 있었지. 맞아. 면세점에서 다 그것만 사는 데가 있어. 그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아덴. 혹시 그 시대 다셨어요? 왜 이렇게 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 방청식 씨에게 아주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대단하다. 해외 갔다 오면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를 살펴보면 90년대 약간 아니야 80년대 이쯤에 애경 산업하고 손을 잡고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미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원. 네. 미원. 요리의 이원도 필수품. 만들었어요. 네, 미원도 같이 만들고 근데 93년도인가에 따로 그냥 유니레버 코리아를 설립을 했다가 그것도 그리고 그 2010년도 후반에 카보코리아인가? 라고 그 화장품 브랜드를 3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그 코로나도 오고 한중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인수한 만큼의 효율을 못 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매수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한국 그 화장품이 중국인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아이고.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고점에서 잡았네. 거의. 근데 화장품에서 3조에 산 거면 꽤 되게- 비싸게 산 건데 큰 사였나? 큰맘 먹고 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도가 그만큼 없다는 그러니까 거는 너무 잘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3조에 샀을 정도면 얘네가 보니까 라인이 저가 생활용품은 유명한 게 많은데 화장품은 딱히 없더라고요. 화장품이 근데 마진이 좀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화장품 재료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니까. 중국에서도 딱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얘네가 유명하진 않잖아요. 몇 브랜드가 좀 개. 생소한 도브 바셀린 말고는 좀 다 생소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저가 브랜드들, 저가 상품들을 파는 브랜드들이 많다.
생활 필수품들인데 굳이 우리가 영국 걸 쓸 필요가 없는 라인업들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로컬 브랜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얘네가 못 들어오나 봐요. 우리 화장품이 유명하잖아.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그치. 그리고 좀 보다가 특이했던 게 네덜란드 총리가 여기서 근무한 경력이 있대요. 마르크 루터라는 네덜란드 총리가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약간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전략을 그러니까 만드는데 맞아. 도구 사면 그냥 종이 껍데기 그거 뭐지? 박스 하나만 주고 비닐이 없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욘드 미트라고 뭘까요? 비욘드 미트? 대체육. 맞아, 대체요. 맞았어? 아니 내가 거기에 물려 있거든. 그 차트 보면 무서울 걸. 전에 한번 봐봐. 차트. 알았어. 지금? 봐봐. 정말 무서워. 얘네도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 유니레버가? 얘네를 인수해서 대체육도 만드는데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아유. 예림이가 물렸구나. 비욘드 밑에? 아 5년 아니야 5년도 아니야. 아니, 몇- 요즘 5년 차트 봐봐 5년 차트. 최고가랑 최저가 좀 알려줄래? 최고가가 32만 4,207원이거든요. 현재에 가까운 최저가는 3,843원입니다. 에? 100배 차이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완전 90. 쓰레기가 되려고 그러네.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이상이 있어. 그러면 요즘 잘 안 나가겠네요. 친환경 요즘 아, 나 근데 요즘 그런 키워드 얘기 아니고 저기 대체육도 요즘 쏙 들어갔고 맞아. 요즘 잘 트럼프가 안 되고 있겠다. 싫어하잖아. 우선 트럼프 당선 저기 그치. 하는 트럼프 중요한- 정책관 약간 정반대의 어. 그런. 걔는 뭐 친환경으로 진짜 싫어하잖아. 누가 기후 위기가 없다며. 트럼프는. 되게 여러 가지 친환경 전략을 하던데 뭐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리필 가능한 용기, 예린이가 쇼핑백 좋아하는 줄이기.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다 대체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플라스틱 하다가도 또 망했지. 걔는 상폐당했어. 아이고. 종이로서의 가치는 있을 거야. 그놈의 친환경. 그럼 이제 식품 사업에서도 당류를 줄이고 염분도 줄이고 지방도 줄이고 웰빙. 웰빙. 제로야 오히려? 아이스크림에서 당류를 줄인다든가 우리나라 회사였으면 조금 괜찮았을 수 있겠다. 오일 줄인다든가 건강한 오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더 베지테리언이라고 그 대체육 시장을 확대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조금 있는 더 것 해달라고 같아요. 해주실래요? 그 노력.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국가에서 얘네들이 영양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비타민이나 철분 그러니까 많은 제품도 개발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나름 세상에 도움 되려고. 근데 얘네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과오가 있어요. 그 나치에 협력했다는 그러니까 나치에 살짝 협력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미지를 조금. 약간 제국주의처럼 이렇게 저기 콩고 이런 데서 착취해서 팜유 생산하고 이런 과거가 있어서 이렇게 환경적인 게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건지 노력이라도 한다는 점에서 낫네 네슬레 이런 거. 하지만 시대를 콩고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불쌍해. 콩고는 초콜릿, 그리고 커피. 콩고 불쌍 힘이 없는 나라가 자원이 많았던 탓에 여기저기서 빨대만 고친 거죠. 퍼가요, 저도요. 아 웬만하면 콩고야. 그리고 그리고 뭐가 많이 났길래. 약간 여성을 경영진의 50%뭐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ESG 있고 경영이 엄청 애를 쓰는데. 옛날부터 했었네. 그 공정무역, 노동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뭐 건설 노동자들의 뭐 복지에도 노력을 하고 또 깨끗한 물과 위생 프로젝트라고 많이 한다. 손 씻기 교육을 10억 명에게 했다고 뭐 화장실 되게 인프라 안 하는 개선.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것들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와닿는 게 없네. 근데 남들이 하는 거 한 번씩은 다 네, 해보는데 그런 느낌. 주주들은 썩 안 좋아할 것 같다. 뭔가 약간 임팩트는 없고 뭔가 소소하게 시도는 많이 하는데. 보니까 유니레버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좋지 않아. 왜냐면 이미 인수할 만한 건 다 인수를 했고 그리고 유니레버 덩치에서 뭔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신박한 게 없어. 없어요. 그거를 할 만한 브랜드도 이제 없고 게다가 새로운 브랜드를 이렇게 사서 현지화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좀 발전을 해왔는데 그게 안 되고 할 만한 게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되게 어렵다. 생필품 라인을 잡고 있는데 약간 혁신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부서가 없고 뭔가 짜잘짜잘하게 시도는 계속하지만 직접적으로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도들이 걸려놓은 것 많고. PNG에 너무 밀리니까. 맞아 P&G가 훨씬 덩치가 크더라고요. 우선 얘는 대표 상품 바세린 말고는 사실 딱히 없잖아. 고구하고 바세릴 어. 말고는 없어. 근데 PNG는 다 하는 거죠. 만년 2인자네. 3인자. 3인자예요. 1인자는 P&G고 2인자는 또 누구야? 존슨앤 존슨 아니야? 그럴 것 그런 것 같아.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뭔가 그렇죠. 뭔가 썩 나머지 좋지 두 않아요. 기업은 이것도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얘는 또 쓸데없이 신경 쓰는 것도 많아가지고 불쌍해.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느낌이다. 230조 원이면 삼성전자보다 적은 거죠? 아닌가? 예. 적어요. 이거 콩라인이 아니라 약간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라인인 것 같은데. 그저께 떨어진 애플 주가보다도 못해요. 애플 주가하고 어떻게 얘를 비교해?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이러수가 아니니까. 근데 생필품은 진짜 대박이 어렵겠다. 주가 흐름을 보니까 얘네가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그럴 것 같아. 그냥 딱 그 선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네가 심지어 배당도 없어요. 에? 생필품 주식인데 배당이 없어요? 없던데요? 1년간 지급한 배당이 없다던데? 없어요? 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유니레버가. 근데 배당도 심지어 없어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재미는 있었는데 약간 이거 사기는 좀 그렇다. 왜 이 기업을 선택하셨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냥 뭐 하지 하다가 막 찾아보다가 얘네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봐야지 하고 선택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뭔가 괜찮은데 나는 피- PNG 생각도 나네. 구매하지는 않아도 되는 주식이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전망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맞지도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도 아니고 저 배당도 생필품 없어. 주식 치고는 비싸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얼마라고 하셨지? 지금 59달러 8만 얼마 하던데요. 그래도 싸지도 않아 심지어. 하하, 애매하다. 진짜 근데 배당도 안 어제 나오는 막 건데. 떨어진 것 치곤 많이 떨어지진 않긴 했어요. 확실히 소비재라서 소비재니까. 큰 그게 없어. 움직임이 없어. 갖고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그런 주식인 건가?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진짜 뭐라고 하지? 5년 차트를 보고 있는데 크게 뭔가 변화가 없죠. 없어요. 최저가 62,000원이고 최고가 96,000원이고 지금 87,000원이거든요. 지금 약간 PNG는 얼마인데? PNG? 유니레버가 좀 불쌍한데 검색해봐도 돼요? 근데 비교하는 거지 뭐. 24만 원 지금. 어, 얘는 5년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지금 26만 원까지 우상향. 근데 좀 그래도. 우상향이긴 하네요. 유니레버. 런드미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성장이 끝난 기업에 배당 말고 바랄 게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배당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없더라고요. 배당까지 없으면 사실 인기가 없지. 그렇죠. 저는 사실 약간 소비재 이런 안정적인 건 배당이 그렇지. 있으면 그래도 배당 아니면 살 게 뭐가 있어? 경영진도 아니고. 근데 이제 PNG는 배당이 없었지만 이건 그래도 우상향. 대표 기업이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우상향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래서 P&G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이 교훈이. 조사의 결말입니다. 이상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